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구와 119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있죠,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또 특별한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한지는 않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창 방송했었던 김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김태룡 해설님께서 내일 또 프랑스에 가십니다. 아, 네,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있으시고 하셔가지고 네. 오늘 나오시지 못해서 오늘 또 저희 두 명이 네.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땜빵 전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땜빵 전문 다음 주에 땜빵은 누가 하나요? 아마 저희 영민 씨가 할 것 같은데, 네. 네. 이거 협의를 봤거든요. 이번 주엔 제가 들어가고, 네. 다음 주엔 영민 씨가 들어옵니다. 아, 오케이.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K리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한 바퀴가 돌았다로 보시면 되고, 네. K리그가 돌면서 그쵸. 또 이제 이적 시기이 또 7월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저희가 한번 좀 재미있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네. 신임 기술위원장으로 김옥원님께서 선출되시는 또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네. 또 그런 것들 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냥 여러분들과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군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네.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네. 원래 그렇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일단은 이제 클래식이 전반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전반기는 한참 지났죠. 그렇죠. 사실상 한 바퀴 돌았고 네네. 이제 클래식이 좀 독특하게 3경기, 4경기씩을 하니까. 네, 이게 약간 중간이라고 정해놓는 시기가 애매하게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전반기가 언제고 후반기가 언제고 뭐 그런 거 좀 정하기가 애매해요. 네, 뭐 그냥- 차라리 그냥 전반기를 아싸리 스플릿 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한 6월달까지 정리? 네, 그렇죠. 6월 달까지 정리 네. 정도가 아마 전반기 정도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해서 전반기 정리라고 한 거니까 네. 네, 한번 뭐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순위별로 한번 꾸며보도록 할 텐데 지금 현재 1위인 전북현대부터 12위 광주FC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이적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쵸? 이거 완료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물론 뭐 요즘 K리그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적이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그건 나중에 차후에 뭐 어. 그 여러분들께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까지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의 기록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전북현대입니다. 현재 1위고요. 10승 5무 2패. 참 이게 35점. 네 전북은 참 확실히 우리나라의 절대 1강 같은 느낌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뭐 언제 어느 시점에든 아무리 뭐 팀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 보면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리그 흥행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절대 1강이라는 팀이 존재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좀 약간 이게- 이게 리그가 뻔해진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리그왕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파리 아, 생제르맹 그쵸, 복주 그쵸. 체제에 네. 다른 또 2위권 팀들이 쫓아오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사실 이게 또 깨지더라고요 또. 그러고 보면- 언젠간 깨진다. 네. 물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네. 서울이 우승하긴 했지만 이제 맞습니다. 그건 서울이 우승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1위 한 거. 네, 1위를 하는 거죠. 승점 가장 많이 번 네. 팀이었던 그쵸, 그쵸. 거라서 네. 사실 전북이 근데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도 네. 물론 외국에서 영입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자국 내에서 선수들 끌고 와서 영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금이 도는 그런 역할들을 또 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K리그에 이적할 때 네. 보통 이적 금액을 안 주잖아요. 이 정도 주긴 하죠. 많이는 아니어도. 이적료를 주나요? 네네네. 보통은 막 뭐 선수 간 트레이드나 트레이더 좀 많긴 하죠. 네, 이런 경우가 많은 걸로 네. 알고 있어서 근데 좀 전북이 좀 투자를 또 많이 하고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음. 다른 팀들도 좀 뭐랄까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극을 받을래야 돈이 없는데 네, 뭐 자극은 받죠. 아, 쟤네 또 세졌네? 네. 이런데 네, 다른 팀들이 뭐 반응을 못 하니까. 하지만 저는 뭐 전북의 뭐 1강 체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게 스포츠계에서도 보면은 네. 절대 1강이라는 존재가 그 팀을 꼭 깨야 된다라는 목표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재밌게 보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과연 전북을 누가 넘을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네. 뭐 저는 뭐 절대 1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사실 또 전북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 시즌 앞두고 사실 또 지나친 아침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시즌 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아침 합류를 못했고 네. 그리고 또 FA컵에서 부천한테 또 털렸고 그렇죠. 부천이 전북 킬러예요. 네 2년 연속으로 지금 전북만 잡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신기한 얘기. 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리그 최강자의 면모가 좀 더 빨리 나왔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벌써 지금 승점 차가 6점 차인데 물론 네. 제주가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두 경기 차이란 얘기니까. 네, 네. 이경기 차고 지난 시즌 우승팀 서울과는 이제 13점 차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서울은 이제 좀 있죠. 네. 우리 서울은 빠이빠이의 네, 느낌인데 뭐 일단은 뭐 네. 전북 서울은 이번 시즌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 여행도 서울 파트 가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전북의 또 가장 큰 이슈는 또 김보경 선수가 또 이적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시즌 중에 물론 이게 이적 시장 이제 중반에 한 번 있잖아요. 네. 중간 브레이킹이 한 번 있긴 있는데 김보경 선수가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동안 전북이 되게 강했던 이유가 이재성 김보경 라인이었잖아요. 그 라인 정말 이게- 아시아 최고 라인이죠. 정말. 그쵸. 탈 아시아급이라고 불렸던 라인이었는데 네. 그중 이제 한 축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어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그 오늘 뉴스에도 났던 것처럼 최강희 감독이 그랬더라고요. 지금 있는 자원들 잘 쓰는 것만 해도 문제가 맞아요. 없다. 그쵸. 하긴 그렇게 하죠. 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규현 선수가 좀 있으면은 네. 복귀를 합니다. 네. 그리고 토지 폐지를 하는 거죠. 네. 하고 그리고 이제 로페즈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고무열 애들 선수들까지 지금 부상인데 조만간 복귀한다고 하니까 사실 네. 최강희 감독님께서는 측면 자원들이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이제 왜냐면 이승기하고 이재성 같은 자원이 보통 중앙에 뛰는 자원들인데 맞습니다. 측면에서 뛰고 있으니까 지금은 네. 측면 자원들이 돌아오면은 자연스럽게 그 선수가 가운데로 가운데로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보경 선수의 뭐 존재는 뭐 굳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없어도 뭐 메꿀 수 있다. 네, 정도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재성 선수가 과연 이번 여름에 그쵸. 이적을 할까 안 할까라는 부분도 관건이겠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나가려면은 근데 일단 몸 상태를 좀 더 끌어올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보니까 이미 K리그에서는 레벨은 넘어선 것 네, 같아요. 네. 이미 폼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사실 또 초반에 또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재성 선수한테 좀 득이 되지 않았나. 그동안 좀 네, 혹사한 것들이 아, 있었는데, 치유가 됐다. 네, 체력적인 게 완벽하게 채워진 것 같더라고요. 이재성 선수가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정말 만약에 네, 7월 중에 보통 근데 이적 시장 때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이미 떴을 거예요. 그렇죠. 이재성을 영입하고 싶다라고 이미 어느 팀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네. 지금까지 안 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한 7월 말쯤이나 이제 네, K리그 이적 시장이 거의 닫혀갈 때쯤에 네, 갑자기 유럽 시장으로 나간다라고 해버렸을 때 네. 전북이 대안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우승에는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저는. 그럴까요, 과연? 네. 왜냐하면 사실 밑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팀들의 역량이 아직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제주가 좀 올라오길 바랬는데 제주도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또 다르게 전략을 워낙 선수층이 두텁다 보니까 네. 뭐 대안책은 있겠지만 그래도 김보경, 이재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그렇죠. 시즌이 돼버리면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전 전북도 조금 살짝 이제 네. 휘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다른 네. 팀들이 너무 못한다고 담닝님께서. 음. 네, 그러니까 절대 1강이라는 얘기가 네. 뭐 전북이 잘해서도 있긴 있겠지만 다른 다른 팀이 팀들이 못해서. 경쟁을 좀 못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좀 아쉽죠. 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위 전북현대. 뭐 최종순위도 1위로 마감하지 않을까. 최다 득점자가 에두라는 것도 참 좀 네, 애도 진짜 와 약간 장난이에요. 네, 근데. 뭐 그 뭐랄까요, 약간 등을 지는 플레이 자체가 좀 네. 급이 다른 것 같긴 네. 해요. 저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죠. 강원전에서 김호규 선수가 이렇게 강원의 센터백 김호규 선수가 이렇게 잡아당겼죠. 잡아당기는데 버텨요. 뭐 당기든지 말든지 네. 보면서 진짜 레벨이 다른 선수구나. 다른 팀은 슈틸리케라는 게 어떻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재미가 노잼? 아니면 뭐 몰라요? 진흙탕? 아니면 뭐 늪? 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에두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는 확실히 거의 없어요. 거의 바닥이에요. 없어요. 거의 뭐 만약에 뭐 10점 만점을 준다면 한 1.2점 정도밖에 줄 수밖에 없는 스피드인데 등지는 플레이. 엄청난 그 바디 밸런스를 바탕으로 수비수하고 싸워주는 플레이가 이미 그건 뭐 경험도 많잖아요. 심지어 네. 어떻게 하면 수비수가 나를 어려워한다라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공간 찾아가는 능력, 마무리. 네.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에두가 네. 천부적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지금 6골 넣고 있죠. 네, 그리고 어제 또 이동국 선수가 아, 그렇죠. 며칠 50 며칠 만에 와가지고 또 2골 또 몰아 넣어주고요. 대박이 아빠 요즘 바빠요. 네. 그거 슈퍼맨 찍느라 바쁜데. 맞습니다.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네. 2골 넣는 거 보니까. 에두, 네. 김신욱, 이동국 3명은 음. 늙었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네.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국 선수는 과연 몇 살까지 축구를 할까요? 올해쯤이 마지막이 아닐까요? 은퇴 시즌? 네, 은퇴 음. 딱 200골 딱 찍고 은퇴하면 딱 멋있지 않을까. 맞아요. 대박이 났어요. 네, 축구가. 맞습니다. 네, 이것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진우 선수가 돌아오자마자 네. 팀에 확실하게 활력이 되고 있고요. 네. 확실히 국가대표 김진수랑 전북 현대 김진수 다른 네, 선수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이제 네네네. 되잖아요. 전북 현대에 있는 선수들을 그대로 옮겨놓고 축구를 하면은 이길 수 있다. 거기다가 용병 자리에 이제 손흥민이나 기성용만 넣으면 된다. 한두 명만 넣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북 현대에서 김진수 선수를 활용하는 그 능력은 네. 확실히 좀 다르다. 다르더라고 진짜. 최강희 감독님께서 좀 뭔가 확실하게 네.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걸. 확실히 최강 감독님이 사실 전략가나 전술가라는 스타일은 아니어도 음. 선수들의 그 역량을 100%로 발휘시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독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전술 이런 게 다양하진 않겠지만 네. 뭐 니네가 가서 알아서 뛰어봐라 뭐 네. 그런 대신에 지면 죽는다.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뭐 헤어들에게 한번 쏴주고 네. 너네 알지? 이런 얘기 한마디만 해주면은 네. 워낙 노장도 많다 보니까 알아서 잘하는. 네 알아서 잘 굴러가는 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전북 얘기하면 또 얘기할 게 참 많죠. 네 뭐 그리고 네. 그거 다른 거 떠나서 그리고 이 팀은 항상 보면은 실점률이 최저죠 거의. 그러니까 거의 0점대예요 항상. 네, 네. 매 시즌마다 그래요. 네.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전북도 수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전북은 지금 사실 U23에서 네. 가장 자유로운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국가대표급 수비수 김민재 97년생, 98년생, 97년생이죠. 7년생 있고요. 네, 97년생 센터백 김민재. 아 김민재 장난 아니에요. 어우 씨. 어떻게 어디서 그런 멤버가 튀어나왔는지 갑자기. 어우 씨. 네. 대단해요. 저 볼 때마다 놀라요. 네, 그 친구는 국가대표로 바로 직행해도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10 적어도 한 2, 3년은 책임질 수 있는 네. 선수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이제 정말 앞으로가 잘해요, 정말. 어떻게 발전하냐가 중요한데 네. 제발 중국이나 일본은 안 갔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정도의 레벨에서만 그러니까 포텐셜이 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긴 한데 그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센터백이라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좀만 더 이제 유연하거나 네. 빠르면 좋겠지만 뭐 경험만 좀 더 쌓이고 하면 네.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고 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현 나이 때 동나이 네. 때에서는 네, 맞아요. 따라갈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동나이 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가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번 시즌을 잘해요, 통해서. 진짜, 네. 네. 지금 이재성 선수 센터백 이재성 선수 영입도 아주 긍정적으로 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용호 선수가 좀 부상이고 그때 좀 안 좋은 것은 아쉽지만 뭐 영입 자체도 상당히 잘했고 그래서 이번 시즌도 또 기대할 만한 네. 전북 현대였습니다. 네. 전북은 뭐 걱정할 게 없다.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네. 같네요. 다음은 2위 현재 2위 울산현대입니다. 네. 울산현대 이 팀 어떻게 2위인가 왜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부정적인 정도로. 의미인가요? 그쵸 저는 약간 음. 그런데 일단은 최다 득점자가 오르샤고요. 네. 네, 코바와 이종호가 2도움씩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저는 한 개 딱 보여요. 득실차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입니다. 득점력이 최악이다. 16점이다. 지금 리그에서 최하거든요. 아, 이거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어요. 16득점 경기당 0.94득점. 네. 그러니까 울산 정도 되는 팀이 이 정도의 득점밖에 못 올린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죠. 그리고 2위 팀인데 아, 그쵸. 2위 팀인 네. 것도 있고. 물론 A팀 마드리드가 그러니까 득점이 좀 많은 A팀 그러니까, 득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팀은 아니어도 아, 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팀 중에서 그래도 저건 아니죠. 마이너스라니요. 2위 팀인데 득실차가 마이너스 2다. 네. 일단은 또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얘기하자면 서울이 플러스 2예요. 근데 7위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런 걸 봤을 땐 확실히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근데 그걸 좋게 표현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거는 간신히 이기고 잘 안 진다. 네. 잘 안 먹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네.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울산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앞두고 갑작스럽게 아챔을 또 가야 되는 그쵸. 바람에 네, 좀 시즌이 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러면서 막 원래 맨디를 데리고 있다가 아 우리는 이제 없으니까 맨디 보내자 네, 하고 보내버렸는데 지금 찾는 건 맨디 같은 공격수예요. 그쵸.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이 시즌 초반에 좀 꼬였다는 점 물론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김도현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코바 네, 정말 거의 지난 시즌 K리그를 대표하는 운명 아니었습니까? 네. 코바와 그리고 페트라토스 두 선수와 계약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전 사실 김도훈 감독님을 그렇게 막 썩 선호하는 네.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네. 근데, 그래도 약간 팀을 자기 뜻대로 만들어 간다는 느낌은 있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울산이,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좀 많이 뛰긴 해요. 그리고 점점 좀 나아져요. 네, 이력이. 나아지는 것 같고, 네. 계속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 물론 오르샤에 의존하는 성향은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골 넣으라고 데려왔던 이정호가 골을 못 넣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좀 문제긴 한데, 맞습니다. 그 외에는 막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되게 많이 뛰고 빨리 뛰고 이런 전환, 공수 전환 같은 것도 괜찮고 네, 중앙에서의 그런 플레이도 좀 상당히 괜찮고 네, 사이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맞아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재 2위까지 올라갔겠죠? 또 울산 같은 팀이 또 아챔에서 정말 최악의 경기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감안할 수 있었던 부분은 김동 감독 성향 자체가 네. 강팀한테 강하고 약팀한테 약한 그렇죠. 약간 그런 경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러서서 압박하고 네. 강하게 압박한 다음에 빠르게 역습하고. 반격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AT 마드리드를 지향해야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산현대가 지향이요? 지향. 지향. 네, 지향해야 되는데 네. 지금 또 용병을 또 영입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산 용병 스쿠타 파수라는 선수가 누구예요, 그게? 스쿠타 파수라고 이 선수가 독일 연령대 대표를 지냈던 선수랍니다. 아, 공격수? 네, 공격수인데 190에 90kg. 아, 딱 울산스럽게 네. 축구하려고 하네요. 딱 그런 공격수를 지금 거의 영입 완료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뒤에서 수비한 다음에 그쵸? 한 방 때려놓고 네, 오르자랑 이종호, 뭐 김인성 뛰어서 크로스 올리고. 우리 좀 이따 얘기할 호로고네스 2호가 네, 태어나겠네요. 그렇죠. 김도훈 감독님이 네. 딱 그 스타일로 축구를 하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윗선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울산 특유의 축구를 지키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감독 성향을 이렇게 뽑은 것 같아요. 성향을. 네, 네. 아.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윤종환 감독님 계셨을 네, 때 더 그게 발휘될 줄 알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발휘가 안 됐잖아요. 잘.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윤정 감독 성향 자체가 네. 근데 조금 다르긴 하구나. 이게 윤정 감독님이 지금 세레소 사카가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밸런스 되게 강조하면서 하는데 거기는 사실 이선자원이 워낙 거의 국대급 라인업이긴 하지만 뭐 키오타케, 하키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좀 그러하면서도 밸런스와 좀 오밀조밀함을 강조하는 역습 이런 걸 강조한 그런 것 같아서 김신욱 감수가 지금 울산에 있었으면 지금 아마 거의 제가 볼 땐 지금 전북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 정도다. 네. 뭐 아무튼 뭐 네. 근데 그 외에는 뭐 이제 울산의 좀 고비가 뭐냐면 네. 이번 주말에 수원과 경기를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전북과 경기를 합니다. 수원 전북과의 2연전이 남아 있는데 이연무 예상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엄청 좋거든요. 네, 원정에서 좋아요. 네. 전북전은 제가 알기로 또 원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연석 이- 원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은 홈, 전북은 수원 홈? 원정. 네, 이렇게 수원이 있는데, 원정. 네. 그래서 과연 이 경기에서 좀 울산의 좀 7월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울산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주 넘어갈게요. 제주 유나이티드. 이번 시즌 가장 기대했던 팀인데 네. 지금 현재 한 경기 덜 치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득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하고 공동 1위예요, 득점은. 네. 그리고 실점이 예상보다 적어요. 네. 지금 최소 실점이 2위거든요. 진짜 초반에 엄청 털리다가 네. 그러니까 한번 팀이 바로 잡힌 이후부터는 네. 거의 계속 횡진을 했다가 우라와 레지전이 기점이죠. 네, 그때의 기점으로 갑자기 팀이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1차전은 잘 쳐놓고 네. 2차전에서 졌고
네, 너무 경기력 엉망이었고 너무 피해가 컸어요. 거기다가 이게 중요하죠. 조용영, 백동규, 권한진. 권한진까지예요? 권한진 3경기 출장 경기를 아. 당했고 네. 사실 제주가 3-5-2 전술로 아주 똘똘한 재미를 봤는데 네. 3백을 못 써요. 센터백 3명이 지금 네. 물론 2명이 이제 조용영, 아니, 뭐- 백동규 2명이 네. 털렸어요. 경기를 못 나와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오반석 나와서 그래도 해주고 네. 있던데. 네, 오바상 선수가 돌아왔긴 했죠. 네. 그리고 그 누구죠? 외국인 선수? 알렉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꾸려서 3백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센터백이 3명이에요, 지금 딱.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백이 3명이니까 한번 한 명이 털리면 돌려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볼 수 있나? 지금 모험을 걸어야지. 근데 다행히도 4-3-3이 좀 자리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이게 원래는 3백으로서 이제 네. 거의 팀이 완벽하게 꾸려졌는데 네, 시즌 도중에 변수로 인해서 다시 4백으로 돌아섰어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3백으로 돌아갈 수 있냐죠. 물론 이게 프로팀이니까 가능하죠. 훈련했겠죠. 가능한데. 예, 4백도 예, 예. 했고 3백도 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간단한 예를 들게요. 아니, 쉬운 예를 들게요. 네. 토트넘이 네. 3백 갔다 4백 갔다 3백 갔다 이래가지고 네. 시즌 한 중반쯤에 갑자기 한번 애들이 망가진 적이 있거든요. 맛이 네.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꼴이 날까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토트넘과 좀 유사한 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가요? 제주가요. 네. 뭐 비슷하긴 하죠. 네. 사실 뭐 다른 부분을 찾는 건 찾으려면 많긴 많겠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양쪽 측면 자원들이 굉장히 그렇죠, 공격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최전방 탑 자원이 케인이 아니고 지금 맨디입니다. 뭐 손흥민이 없고. 마르셀로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마르셀로가 약간 뭐 에릭센 비슷하게 뛴다, 네. 뭐 알리 비슷하게 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다른 걸로. 네, 약간 뭐 비슷한 느낌이다, 뭐 공격적이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용영 선수가 6개월 출장 전지. 네, 그리고 백동규 선수가 3개월 출장 경기를 당한 상태고요. 그리고 마르셀로가 가버렸어요. 네, 오미야로 떠나버렸습니다. 네, 이게 요즘 일본이 그 중계권료를 두둑하게 네. 받은 이후로부터는 돈을 막 쓰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용병들이 잘 쓰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선수들 다 뺏기고 있어요. 네, 포졸스키도 갔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개판이 돼갈 것 같아.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문제예요, 문제. 돈이 안 되니까 잘 팔아야 돼요, 팔 예, 거면. 진짜 잘 팔아야 돼요. 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튼 뭐 지금 다시 K리그 돌아오면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마르셀로가 떠난 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윤빛가람 선수를 네. 이번에 영입하면서 저게 윤빛가람 얘기도 또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 혹시 아시죠? 그 윤빛가람 법 만들자고 네, 거죠? 그 전북에서 원래는 윤빛가람을 영입하려고 했는데 네. 윤빛가람이 자기 몸값도 올려달라고 땡깡을 부렸다가 전북이 가. 필요 없어. 네, 필요 없어. 그럴 건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리자 자기가 이제 그 상무에 가려면 상무 맞죠? 네. 상무 가고 싶은데 상무에 못 갈까봐 바로 몸값 낮춰가지고 제주로 돌아오는 이게 돼버리니까 저는 근데 조금 그건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떤 게요? 이게 윤빛가람 선수는 무조건 상주를 가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근데 물론 이게 언론에서는 전북한테 돈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네. 뭐 무조건 이건 협상의 문제니까 음. 그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아무튼 뭐 친정팀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이것 네. 때문에 또 되게 한번 파이어가 난 적이 있어요. 네. 사이트에서 뭐 윤빛가람이 쓰레기다, 뭐 아니다, 그렇게 당연히 저는 선수로서 당연히 네, 네, 요구할 네. 수있는 권리다 이런 네.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건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윤빛가람 선수가 어떤 폼을 보여주느냐 음. 우리 서울 제주한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제주가 되게 네. 빠르잖아요. 네. 팀이. 네. 윤빛가람 되게 느리잖아요. 윤비티가 과연 그 템포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윤비티가 과연 그러니까 좀 약간 물론 권순영 선수가 빠른 선수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윤빛가람이 어디에 뛰냐에 따라 네.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 이찬동 선수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내려와서. 네. 아.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찬동이 저는 솔직히 좀 약간 윤빛가람이 제주 간다고 했을 때 네. 조금 걱정하긴 했어요. 네. 얘가 과연 이 템포를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제주가 윤빛가람의 템포에 맞춰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금 만약 4-3-3을 쓴다면 여기 이찬동, 네. 이창민, 윤빛가람이면 네. 밸런스 괜찮지 않을까요? 이창민 선수 많이 뛰고 이찬동 선수 많이 뛰고 윤빛가람 안 뛰고. 뭐 안 뛰고 그러니까 윤빛가람은 이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 조율하고 네. 킬패스 찔러주고 그런 식의 역할을 해준다면 이제 뭐
그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윤빛가람이란 존재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윤빛가람 선수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뭐 과연 제주에 도움이 될까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저는 의문이긴 해요. 중국에서 어떤 폴 보는지를 중국에는 잘했어요. 잘했다고 하는데 중국에는 그게 중국에서 잘한 건지 K리그 클래식 문제에서 통할 건지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걱정이.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말 당장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말이요? 네. 7월 1일인가? 네. 아 맞네. 7월 쓸 수 있겠구나. 1일이라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몸 상태만 맞으면 바로 뛸 수 네. 있겠네요. 이번 주에 제주가 제주요? 누구랑 하더라? 아 제가 제주 잠시만요. 제가 아는데 기다려봐요. 제주가 이번 주말에 전남 원정을 원정이네. 떠납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한번 해볼만 하긴 할 것 같네요. 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주 정말 그래도 8강을 16강을 갔던 또 마지막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K리그가 아마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16강 진출일 수도 있어요. 아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시즌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먹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제주 네. 이건 아직 미드필더 라인 건재하고 네. 좌우 윙백들도 사실 최고 라인 수준이고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볼만한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마지막 한 가지는 항상 제주가 원정거리가 가장 긴 팀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항상 여름이 지나면 좀 기운 빠진 옷들을 보였었는데 이번 시즌은 아침까지 였단 말이죠. 네. 호주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물론 스쿼드는 좀 질이 좋아졌긴 하지만 과연 앞으로 일정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맞다. 그리고 또 한 게 또 되게 대박이 시고 한 게 있더라고요. 뭔가요? 얘네라고 한다. 이 제주가 네. 용인으로 네네. 옮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얘네 진짜 만약에 또 옮기면 용인으로 가잖아요. 얘네 진짜 안티 100만 양성이에요, 진짜. 이게 왜냐면 부천에서 떠날 때도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쵸. 근데 뭐 부천 당시에는 제가 부천 팬이었잖아요. 네. 그거 옮겼을 때 당시에는 그래도 제주의 경기장 놀려서 쓰겠냐라는 명분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팀을 옮긴다, 용인으로? 수도권으로 그것도? 용인엔 아무도 없을 텐데. 네.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네. 차후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용인에서 팀이 한 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가장 낫고 팀이 옮겨간다라는 거는 정말 큰 모험수가 될 맞습니다.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요. 저는 제주도에 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에는.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아마 뭐 라스 팔마스 같은 느낌으로. 그쵸. 네. 그것보다 훨씬 가깝죠. 훨씬 가깝죠. 그 뭐 한 10배 될걸요? 한 시간이면 날아가는 곳인데. 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4위에 올라있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입니다. 현재 7승 6무 4패 네. 를 기록하면서 4위에 올라있는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올해도 유난히 무승부가 같네요. 그러니까 세월 타임이 조금 다시 또 약간 살아나려고 하죠. 지난 시즌에 무승부가 최다무 아니었나요? 최다무였습니다. 15무? 맨유 느낌이었죠, 맨유 느낌. 14무였나? 지난 시즌 잠시만요. 제가 알아볼게요. 엄청난 무승부를 보였다. 지난 시즌에 18무. 말이 안 되는. 네, 18무예요. 18무. 네. 이게 10승 18무 10패. 지진 않지만 이기지 못하는 팀. 네. 아마 그 기록이 없긴 할 텐데 실점을 따지면 네. 75분 이후에 는 실점 50% 가까이.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거의 50%가 네.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인천전이랑 네. 그리고 지난 강원전 교체 투입한 조원이가 역대급 자책골 넣으면서 승점 1점에 올랐던 강원전. 네. 세오 타임이 좀 있었던 수원이긴 한데 네. 근데 요즘에 좀 확실히 괜찮아졌어요. 특히 특히 공격진은 확실히 조나탄이 네. 이제 물이 올랐죠. 진짜 물 올랐어요, 확실히. 네. 뭐 이제 임대에서 완전 인적으로 네. 바뀌었는데. 지금 득점 랭킹 3위인가 그렇죠? 네. 3위 원래 조나탄인데 4일이 1인가 그러고 2위가 양동현이고 3위가 조나탄이었는데 조나탄 선수가 이제 네. 완벽하게 예전에 정대세 선수가 오자마자란 뭐 좀 약간 반짝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나탄 선수가 약간 초반에 이제 그 물론 적응을 딱 끝내고 완벽하게 끝내고 지난 시즌 후반기 스플릿부터 진짜 이제는 완벽하게 녹아 들어가지고 네. 특히 염기훈하고 또 되게 잘 맞고 음. 그리고 측면에서 그 이름 또 생각 안 나네. 왼쪽 측면. 아무튼 왼쪽에서 이렇게 네, 생각하세요. 김민우 말고 김민호 말고요? 측면에서 올라오는 볼들에 대해서 조나탄이 맞는 것 같아요. 장호익? 장호익인 것 같다.
요즘에 고승범 위주로 나와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이게 그 측면에서 넘겨주는 볼에 대해서 조나탄 처리가 되게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진짜 공간 찾아가는 능력이 네, 네. 그 수원이 좀 상대적으로 중앙에서 좀 약간 약하긴 한데 측면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볼들에 대해서는 공격수들이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받아가지고 때리더라고요. 네, 특히 조나탄 선수가 공간 찾아가는 능력이나 이런 세도 능력은 거의 탑급인 것 같아요, 사실. K리그에 대해서도. 네. 아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전력이니까 네. 지금 물론 아직 이제 보면은 27득점이니까 득점력이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득점 랭킹 2등인가 그럴 거예요. 네, 3위. 3위고 실점이 좀 많긴 한데 홈런. 저거 부순 거 아니죠? 부서져 있던 거죠, 이거? 아무튼 네. 수원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수원의 사실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김은상 선수의 전역입니다. 올 8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월 복귀군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공익이죠? 네. 네. 공익 아니죠? 아산 무궁화 경찰청. 아 맞네. 네. 아 맞네. 네, 그래서 김은상 선수가 복귀하면 좋을 누가 공익이었죠 그러면? 한교원? 아.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 문제가 계속 시즌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뭐 이용래도 썼다가 뭐 조원도 썼다가 네. 계속 돌아갔죠. 네. 이종성, 김종호 선수가 사실 그건데 주전인데 뭔가 특색이 없어요. 그 중앙에서는 약간 네. 좀 버티자라는 느낌으로 네, 뭔가 이 상조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네. 버티자 아니면 그냥 측면으로 볼을 전달해주는 자 네. 정도로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보다 좋은 점이 나올 수가 없어서 저 선수가 나오는 거긴 한데 지금 최성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왔는데 또 부상으로 또 한동안 쉬었다가 네. 이제 좀 나오고 있더라고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최성근 선수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거기다가 김우성 선수가 전역한다. 그러면 수원을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양상민, 민상희 선수가 계속 부상이거든요. 양상민 선수가 계속 그 라인업에 포함되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센터백이 없어요 또. 근데 여기도 또 3백을 주구장창 돌리는 팀이라 지금 조원이가 들어왔잖아요. 네, 매튜 곽강선은 계속 나와요 매경기. 근데 선수가 네. 사실 전 경기 뛰는 거는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생겼죠. 특히 가장 체력 소모가 많지 않은 포지션이 그나마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네. 플레이어 중에서는 센터백 그래도 센터백들인데 조합이 그러니까 그 두 선수 그러니까 센터백들이 다 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쵸? 저는 당연히 뛰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많은 유럽 팀들 막 50병씩 뛰는 네, 팀들도 다 뛰어요. 네. 센터백들은 거의 유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선수가 적어서 이게 선수가 없어서 셀백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핑계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핑계고 그냥 매 경기 뛰는데 좀 그래도 안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선수 조합 좀 괜찮더라고요. 매튜, 곽강선, 구자룡. 제가 또 구자룡 선수 좋아하거든요. 또 나이대에 맞지 않게 잘하는 선수라서 네. 이 세 선수는 좀 괜찮고 양성민과 민상기가 좀 백업을 좀 해주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이 또 이번 시즌 또 키워드는 역시 유스. 겠죠. 또 유주환 선수가 또 두 경기 나와서 직전 경기도 네. 골 넣었죠 아마? 2골 1도움을 네.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수원의 그런 뭐랄까요 투자가 없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 속에서 뉴스 써야죠. 네 메탄고 유스도 좋은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메탄고 자 선수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그 팀 강원FC입니다. 네. 7승 5무 5패 준호 씨가 가서 잘하는 건가? 승점 28득점 28실점. 네. 지금 좀 뭐랄까요 올라온 팀들 중 그러니까 이 모든 리그에 네. 승격팀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왕왕 네.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FC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팀 전력을 잔뜩 보강하긴 했는데 네. 초반에 발이 안 맞는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조금은 고전을 했었죠. 네, 근데 요즘에 또 확실히 이근호 선수가 네. 진짜 미쳐 날뛰어가지고. 네, 한때 국가대표 넘버 원이었으니까. 네. 제가 혼자 생각했던데, 이근호가 못 넣는 건 아무도 못 넣는다. 그렇죠. 라고 지금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정말 다 족족 때려박고 있어요. 네, 진짜 잘하더라고. 진짜 잘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 경기였죠? 그 코너킥 넘어온 걸 발리로 때렸나? 네. 그 골은 정말. 전북전 아닌데?
수원전. 네, 그 골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정조국 선수가 좀 야심차게 때렸던 K리그 득점왕 네, 분유kam프. 계속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지고 계세요. 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네, 그래서 어쩔 조금 수가 없어요. 득점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근호 선수 그리고 디에고 선수가 잘해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좀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황카카가 또 날라다니고 있네요. 황카카 잘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은 네. 확실히 나이가 들어도 이제 뭐 체력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뭐 클래스는 계속 쭉 간다라는 검은 일시적이나 클라스는 영원하다. 네, 그건 확실하게 있는 것 그 같아 보여요. 명언은 정말 명언이네. 네. 강원이 딱 강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황진성 선수의 역할이 네.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수비가 진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못해요. 망이에요. 네, 못해요. 네,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공격 쪽에서의 무게감에 비해서 수비 네. 쪽에서의 무게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공격을 당할 때 그 강원의 안정감이 네. 너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막 되게 초조할 정도로 이거 먹힐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강원 팬들 약간 암 걸리는 소리가 네.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범영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진짜 잘 막아요. 네. 근데 수비가 워낙 네. 뻥뻥 뚫려가지고 참고로 강원이 지금 최다 실점 네. 팀입니다. 최근 5경기 11실점. 네. 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에 키프로스 대표 수비수 발렌티노스를 데리고 왔는데 네. 지금 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세레징요 선수죠, 사실. 네. 이 선수가 또 이중국적, 또 불법 여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약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 팬이 약간 분노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성남과 경기에서 출전을 그랬던 선수가 이제 못 쓰게 됐고 그래서 약간 중원에 대한 무게감, 수비에 대한 무게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베트남 메시 부상당했네요. 찌영 선수요? 네. 찌영 선수 이제 부상 때문에 또 그랬는데 이제 뭐죠 부상을 쭉 달다가 네. 이제 교체 명단에 올라왔어요?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그쵸. 메시인데 한번 잘 떼어줘야죠. 네. 그래서 지금 공격수 하나를 또 물어오려고 하더라고요. 모라이스? 네, 이 선수가 디나모 키예프 소속인데 모라이스라고 지금 안산 그리너스의 모라이스 있지 않나요? 라울이랑 네, 아무튼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네. 그거더라고요. 브라질 선수인데 아무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 대박 이적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강원이 뭔가요? 한국영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한국형 군대 네. 가야 되죠? 네, 맞습니다. 괜찮은 자원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한국 선수가 지금 한국에서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쫓겨났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거기 시즌 종료됐나? 네, 시즌 종료됐어요, 거기. 아, 네, 네. 그러면 뭐 한국에서 못 만들면 하겠네. 그래서 그 토현진 선수랑 계속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한국 선수도 지금 K리그를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또 강호만큼 적정인 팀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석현준 선수 군대 안 가요? 가야 됩니다. 그럼 K리그 와야 될 텐데? 그쵸. 이번 시즌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오지 그냥. 어디 또 간다고 막 나간다고 이미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확정된다 그랬나요? 포르투갈 쪽으로 또 간다고. 프랑스. 아, 랑스행이 뭐 이야기 있긴 하더라고요. 랑스. 저 석현준 같은 선수가 빨리 와가지고 지금 만약에 석현준 온다 그러면 서울이 잡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울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울산이요? 네. 왜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이제 뭐 강원 얘기 다 했어요? 네. 넘어가시죠. 서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네. 포항. 포항이구나. 네, 포항 서울 먼저. 되게 아래네. 포항 먼저 하고. 네, 포항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네. 자. 현재 리그 6위. 네, 시즌 여기- 초반 2위까지 막 1등까지 하다가 네. 지금 6위가 떨어졌는데 네, 여기 모아님 도죠? 8승 1무 8패. 네. 모아님 도. 최다 득점자 양동이야. 네. 양동현 선수가 확실히 이제 물이 올랐고요. 아, 네, 물러났습니다. 네. 잘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꺽다리잖아요. 키가 크잖아요. 네. 그 제공권을 활용하는 능력이 음. 좋아졌고 네. 기본적으로 발밑도 뭐 그냥 마무리가 나쁘지 않고. 마무리가 좋은 선수인 마무리 좋은 선수인가요? 아, 좋더라고요. 물러났어요. 좋아요. 네. 좋아졌죠. 네, 좋아졌. 네. 네. 좋아진 선수인데 포항이 아마 그동안 승점을 따는 데 있어서 양동현 선수의 그 영향력은 컸죠. 엄청 컸어요. 네. 확실히. 그리고 공격 조합도 상당히 좀 다양한 편이고 네. 최순호 감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달라졌더라고요. 음. 이전에는 그냥 뭐 전략 없는 전술 없는 그냥 그런 감독이었다면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에 보면 되게 모르겠어요. 감독의 전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포항이 되게 경기를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를 물론 감독 영향도 있겠죠. 근데 네. 그
중원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2명 있잖아요. 무랄리하고 롤리냐. 걔 2명이 다해요. 잘해요. 네, 되게 잘해요. 손준호까지 네, 했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황지수. 내 선수는 진짜 잘해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그냥 그거 같아요. 그냥 아무리 감독은 네. 그냥 가만히 있고 네, 약간 근데 최순호 감독이 원래 예전에 되게 네. 좀 뭐랄까 좀 엄한 스타일의 감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되게 온화한 덕장이 됐대요. 이제 네. 나이가 드셨으니까. 네, 그래서 혈압 올라요. 쓰러지셔.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구조화가 아주 또 좋은 팀이기도 하고요. 네. 황지수 선수도 이제 거의 K리그 최고 베테랑급 아니겠습니까? 그 들소. 진짜 기가 막혀. 황지수, 강상우나 이상기 또 어린 선수들도 되게 또 이렇게 잘해주고. 포항은 원래 뉴스를 잘 치니까. 그렇죠. 네. 뉴스 하면 포항 아니겠습니까? 네, 포항제 출고 유명하죠. 네. 영남대가 포항 쪽으로 가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갔죠. 그쵸. 네. 영남대가 약간 포항 뉴스처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아무튼 뉴스가 굉장히 풍부하고 매번 나오고 엉뚱하게 뺏기고 이런 팀이어서. 맞습니다. 네. 잘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는 골키퍼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골키퍼요? 네. 확실히 신하영 골키퍼의 그 이적이 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경기력 편차가 너무 네. 골키퍼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팀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네, 오르락내리락. 좀 이건 잡아야 될 경기인데 못 잡고. 갑자기 지고 이거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잡아요. 그 이게 이래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또 예측이란 걸 또 하잖아요. 네. 저희가 막 글을 못해요. 쓰잖아요. 이 포항은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는 네. 정말 얘네가 진짜 뭐 아닌 돈데 저 8승 8패가 뭐 강팀을 갑자기 잡거나 정말 생뚱맞은 팀한테 지거나 이런 네. 경우거든요. 네. 이게 8승이 잡아야 할 팀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얘네는 정말 예상 외예요. 지금 댐디님께서 강현무 잘하던데 하셨는데 강현무 선수가 선방률은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지난 경기죠. 지지난 경기였나요? 완벽한 실책 제주전에서 실책을 하면서 또 실점을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불안해요. 불안한 면이 있어서 네, 신하영 골키퍼에 좀 빈자리 되지 않나. 강현무 선수가 정말 프로로 뛰고 싶어서 선발로 뛰고 싶어서 뭐 그런 어떤 기사에 나왔던 그 선수인가? 네, 몇 년 동안 신하영 선수한테 가려서 못 맞죠? 뛰었죠. 네. 이번에 네. 기회를 잡았는데 근데 지지난 경기는 강현무가 안 나왔대요. 제주전 실책은 강현무가 아니래요. 강현무 맞을 건데요?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골키퍼는 로테이션이 아니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강현무 선수였는데 바뀌었어요. 강현무 선수가 실책을 하고 노동권을 바뀌었어요. 그렇대요, 여러분. 네. 찾아보세요. 자, 잠깐만요. 저 찾아볼게요. 근데 네이버에 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강현무? 네, 제주전 그거 보면 아니요, 그 스포츠 가서해가지고 아니 제주 유나이티드쯤 된 거 아니에요? 일로 가가지고 포항 이거죠. 네, 자 골키퍼. 자 노동권이거든요. 이거는 보면 제 포항을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포항에 김진영이었네. 김진영이었네. 잘못 봤네 제가. 땡. 잘못 봤나 내가? 네, 땡이어서 김진영 선수가 나왔네요. 그렇네. 근데 노동건 선수로 바뀌었고. 그렇네. 네. 골키퍼 3명이네. 왜 그래요? 실수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그렇대요, 여러분. 그 사실 전북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난 경기가 전북전이었는데 네. 이 포항이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포항이 사실 제주전을 어떻게 보면 좀 버리고 네. 전북전에 데뷔했는데 오히려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졌죠. 지난 경기에서. 네, 그렇죠. 네, 댐링이 맞췄습니다. 네, 짱. 정답. 네. 담님 정답.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가지고 약간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웃겼어요. 음. 전북전을 데뷔하기 위해 로테이션을 돌렸다. 이게 물론 전북을 잡으면은 한 번에 순위가 바뀌는 건 맞지만 네. 현재 자신들의 그 능력이랄까요? 집중을 필요했다. 네, 집중과 선택을 잘못한 거죠. 선택을 잘못한 거죠.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팀이 어디예요? 제주죠. 제주잖아요. 물론 제주전이 원정이었긴 하지만 아유. 네, 저 경기에 주력하고자 로테이션 돌렸는데 이게 전 그렇게 봤으면 안 됐다고 봐요. 조금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물론 결과론이긴 해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결과론이긴 하지만 잡았으면은 명장이 되는 거예요. 명량이죠. 이 형님 잡았으면 명장이 되는 스스로 건데. 명장설. 네. 근데 못 잡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좀 그런 거. 왜 하필 전북전에 이렇게 올인하려고 했느냐. 홈 경기에서 잘 보이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의 제가 볼 때 그 전력은 네. 상위 스플릿을 노려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 위로 권 정도를 그거까지는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잡아야 되는 팀은 잡아야 될 경기는 반드시 잡고 네. 못 잡을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팀이라고 봐요. 저는 네네. 지금 현재 전력으로는. 포항이 다음 시즌을 본다면 모를까. 그런데 이번에 집중과 선택은 좀 뭔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말 들으니까 그래도 좀 수긍하긴 합니다. 뭐 구단 상대 물론 없이.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저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포항할수록 중요한 게 이적한 완델슨 선수의 경기력이 어떨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 포항이 좀 매년 용병 문제로 좀 골머리 앓다가 지난 시즌부터 롤리냐 그 무랄냐가 되게 좋은 또 폼을 보여줘서 네. 성공한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완자손까지. 네 마쿠스라는 용병이 왔다가 한 경기도 못 뛰고 또 떠나놨거든요. 포항이 생각보다 외국인 선수하고 그렇게 막 인연이 예전에 그 빠박이 누구죠? 빠박이요? 이렇게 이했던 애. 아 대전에도 있었던. 네. 아 까먹었다. 그 선수 이후로는 외국인 선수 다 망하지 않았나요? 그 파리아스 감독 나가고 그 빠박이 네. 그 있잖아요. 그 아무튼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저 말씀 드리면 지난 경기가 주중 경기였는데도 포항이 관중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포항은 관중 이제 그거를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최순호 감독님의 저 말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경기장 자체가 그리고 되게 네. 아담하고 스틸리아드. 작잖아요. 한 2만석 정도가 안 되는 거라고 네. 보는데. 그러니까 만석 들어가면 이게 꽉 찬 것처럼 네, 보이거든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장 뭐 갑자기 경기장 얘기해서 그런데 네. 그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되게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넘어가요. 더 이러다가 그냥 오늘 아예 그냥 상반기만 할까요? 아, 6위까지만 할까요? 네, 그러죠. 10위 6위까지만. 10위까지 다음 주에 하세요. 7위까지만 하죠. 10위 다음 주에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이제 뭐 그런 거 유럽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되니까. 그러죠 뭐. 6위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그러자 괜찮을까요, 진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는 짧게 치고 빠질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6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7위부터 하고 유럽 이거 얘기도 하죠. 그럼 100% 다음 주에는 그 7위부터 12위까지만 하고 끝난다 이제. 네. 아무튼 네. 또 다음 주에 얘기하는 팀들이 하위 팀들은 버리세요. FC 서울, 항주 상무, 전남 드래곤즈, 대구 FC, 인천 유나이티드, 광주 FC 다음 주에 하죠. 네, 다음 주에 해요. 네. 많은 팀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 준비는 다음 주에 하나 하시고 쩌리 팀들은 과감히 버리죠. 쩌리 팀이라뇨. 그러면 안 되죠. 네. 뭐 아무튼 이게 지금 6위까지 포항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저희가 7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물론 다음 주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맞네. 그러네. 하지만 그대로 하겠다는 거. 네. 이 못한 6개 팀 그대로 하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키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이번 주에 이걸 하고 다음 주에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할까요? 네. 네. 나머지 그쵸. 건 딱 시간도 맞고. 네, 그럼 저희가 또 뒤에 준비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김호곤 부회장이 네. 기술위원장으로 선임되셨지요. 네. 자, 뭐 일단 저 말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대표팀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부족하지만 한국 축구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지금 네. 김호곤 기술위원장의 네. 그 취임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가 퍼왔는데 댐링님 홍상수 감독 예상한다고. 홍상수 감독이요? 영화 감독 홍상수. 그분은 수다 코치 김민희. 네, 그럼 같이 오는 건가요?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홍상수 감독 어떤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재미를 개그 치신 거예요. 그쵸? 네, 개그죠, 그냥. 개그. 저 막 지금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뻔했잖아요. 여러분 진지하게 받지 마시고 네. 개그입니다. 야, 지금 어쨌든 이게 네. 기술위원장이라는 일단 직책 자체가 네, 애매하죠, 뭔가. 네,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가 일단 가장 큰 네. 의문이에요. 저희도 이야기하다가 무슨 일 하는 걸까요? 저희끼리 회의를 하다가 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네. 저희끼리 기술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죠? 자리냐. 저희끼리 물어봤어요. 저희끼리 의문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자리냐. 네, 뭐죠? 이렇게 했는데 네. 아무도 답을 못 내렸어요. 네. 과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기술위원장 자리는 뭐 하는 자리일까요? 사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네.
이제 기술위원장의 자리는 국가대표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네, 축구하다가 돈 받아가는 자리.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독일의 성함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분인데 그분이 2006년 독일 월드컵 네. 전에 기술위원이 됐대요. 30대 30대. 네 돼가지고 이제 유스 시대를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린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독일이 된 서유국식으로 칼럼에 나왔었어요. 서영욱? 네, 요거요. 누구요? 아,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해가지고 독일을 이제 완벽하게 기틀을 만들었고 현재 뭐 르브 감독 체제를 만들었던 아, 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좀 네. 축구 전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축구 전체를 좀 축구를 관장할 수 있는 네. 좀 큰 틀을 보는 사람이 하는데, 그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께서는 네, 어쨌든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셨고, 맞습니다. 네. 뭐랄까 좀 뭐 체계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그 했을까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의문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거면은 네. 뭔가 뉴스 체계부터 해서 어떻게 연령별 때 단계에서는 어떻게 키울 거며 네. 큰 그림을 그려주었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뭔가 감독에게만 의존을 하려고 하고 네. 이게 감독이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독한테 모든 걸 위임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위원은 약간 좀 감독,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찾는 네. 그런 자리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좀 그런 네, 느낌이긴 해요. 좀 아쉽긴 하고요. 물론 이게 막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건 또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네. 한 게 없어요. 네. 물론 이용수 기술위원장, 전 기술위원장께서는 네. 뭐 히딩크 감독님을 모시고 네, 오기도 했고, 맞아요. 2002 월드컵을 되게 잘 치르셨고, 네. 아주 좋은 분이라고 저는 무척 생각해요. 네. 그런데 좀 우리나라가 약간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잖아요. 이제 대통령 맡기면은 수능 3개 맡기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것처럼 너무 이 전체적인 사실 축구 같은 거는 최소 10년을 봐야 할 네, 그렇죠. 것 같거든요. 유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생이 그 체계를 갖고 그대로 올라와서 국가대표가 되는 나이 네. 한 10년 정도의 그런 역량들이 쭉쭉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게 부족해서 네. 좀 그것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네. 그 하필 그 자리에 와야 될 사람이 하필이면 왜 김호건 김호건이냐. 전 그러니까 김호건 부회장이어야 했냐라고 하는 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먼저 읽고 갈까요? 아, 네. 네.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 국내 감독, 외국인보다 국내 감독에서 괜찮다 생각하시고 계시고, 결정은 정몽규 회장님이 한다. 회장님이 주위의 많은 분들과 상당히 고민하는 걸 봤다. 고민 끝에 저희가 고민하는 걸 봤다. 네, 봤다. 고민 끝에 저에게 중요한 임무를 준 것 같다. 같이 고민하진 않았다. 네. 구체적인 감독의 조건은 그동안의 성적이나 전술 능력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감독을 선정하겠다. K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젊은 지도자들도 후보군에 있는가? 열려있다. 후보군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허정물 수 있다. 급한 상황이기에 기술위원회를 소집해 개개인의 지도자들과 접촉할 것이지만 허정무다. 최종 예선을 치러본 경험은 얼마나 중요한가? 허정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네. 허정무 감독 내정설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 짚은 것이지만 그럴 수 있다. 네. 김호곤 허정무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게 저희의 뭐 내부적인 의견이었죠. 사실. 이런 감독 후보가 있나? 네, 저기 중에 맞는 것이다. 언론이 맞는 것이지만 세간의 허정무 뭐 이렇게 있지만 허정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저희의 내부 의견이기도 했죠. 물론 나 틀렸다 볼 수 없다. 진짜다. 맞다. 사실이다. 네. 최종 결정자인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는 친하다. 나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네, 그렇죠. 물론 저희가 지금 김호곤 정 감독님, 기술위원장님을 좀 폄하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웃자고 하는 얘기긴 어쩌다 한데, 노력입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실 네. 이미 예정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저 기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사실. 정말 허정무 한 사람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볼 때 분명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국가대표 감독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네, 그쵸. 그리고 또 예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국내 감독이고, 네, 사실 네, 저 말이 다 맞아요. 국내 감독이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이 경력,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 경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네. 올림픽 대표 감독이든 연령 대표 감독이든 네. 그런 사람은 추리면 없어요, 없어. 초정밖에 없어요. 차범근 감독님은 아마 감독 네. 근데 약간 지금-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은퇴까지 아마 생각을 하셨, 네.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사실 허정무 감독이 하시는 거는 좀 문제 없다 생각을 해요. 어쩔 네. 수 없다고 봐요.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네. 근데 굳이 기술위원장까지도 김호건 감독님이 체제로 가야 하셔야 했나.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 정말 우리나라에 기술 현장에 들어올 사람이 인물이 없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후보군으로 추려보려고 추려봤는데 그때 누구 나왔었죠? 그게 마치 홍명보. 네, 홍명보, 뭐 황선호. 황선홍 감독님, 뭐 박경훈 감독님 얘기 나왔었고 네. 네. 그리고 근데 다 지금 현직에 계셔가지고 홍명보 감독님 물론 지금 놀고 계시지만 네, 근데 빼오기가 좀 쉽지 않죠. 뭐 굳이 따지고 본다면 근데 저희가 그때 어쨌든 내렸던 결론은 네. 조금은 젊은 층이나 이렇게 2002년 세대에서 약간 노장급에 속했던 분들이 맞습니다. 오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40대 초반 네. 정도? 그쵸. 약간 40대 초반이나 네. 뭐 정말 많아야 40대 중반 음. 뭐 그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기술위원장이 오시고 네. 그리고 그거 같은 또래인 사람이 감독직까지 같이 맡으면은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했고 그 보니까 지금 아까 뭐 서영국 그 위원회 칼럼도 보니까 뭐 되게 2002년 세대 분들을 네, 좀 많이 맞습니다.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약간 이거에 동의를 하긴 해요. 맞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차두리, 설기현, 안정환 이분은 좀 빼죠.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이영표 저희가 그때 계속 내렸던 기술위원장. 네,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가 이영표 해설위원이 기술위원장 자리에 오는 건 어떨까? 아, 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박지성 형님은 아직은 아니요,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죠. 피파로 그분은 피파로 가야 되죠. 피파로 가셔야 되고. 네. 네. 이분은 피파를 노리고 계신 거고. 네, 이영표 해설위원 정도면은 충분히 아마 언론과도 친하고. 네. 근데 언론은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뭐, 젊고 네, 젊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그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쵸, 맞아요. 약간 이해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아주 파격적인 행보일 수도 있고 또 좀 지금 사실 지금 KFA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 네. 바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회개한 느낌이죠. 네, 호로고님께서는 사실 그 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희가 네. 계속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저희것만이 아니라, 네, 왜 하필, 호로고님이냐. 왜 지금 나이 좀 약간 많이 드시고, 이제, 어느 정도 10대시죠? 네, 이제 축구 쪽에서는, 축구계에서 뭔가 실질적인 뭔가를 행사하기에는 조금 너무 고연령대가 아닌가라는, 뭐, 얘기가 있었죠. 근데 물론 뭐, 고연령대에 계신 분이 못한다는 얘기는 그럼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네, 좀 많이 변화를 꾀해야 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나치게 좀 안정적이고 좀 내부 인사가 그냥 승격한. 네, 그런 느낌인 네. 것 같지 않은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결국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네, 갈리거나 바뀌어야 된다라고 막까지 말씀이 네. 나올 정도니까 맞습니다. 너무 이제 뭐랄까 네. 안정 이런 것만 꾀하다 보니까 저도 그 댐님 말씀처럼 김호곤님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체 우승을 해보고 맞아요, 네. 명장입니다, 명장. 네, 명장이죠. 네,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도 딱 있으신 분이고 네, 맞아요. 아주 인정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사실 요즘 축구 추세가 막 20대 감독, 30대 감독이 나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또 그 감독들이 좋은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 호펜하임의 니겔스만 감독 28세인가 그렇거든요. 네네. 그리고 에디 히우 아이디 하우. 30대 네, 감독이잖아요. 존테지보다 어렸나? 네, 네, 많았나? 네, 존테지보다 한 살 많나?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감독들이 지금 현직에 나오고 있는 추세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남길 감독이나 음, 노성래 감독도 사실 40대 초반이고요. 그렇죠.
축구를 모르는 사람은 협회장을 안 친 데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현대가 사람들이 네. 축구를 모른다고 하기에는 이미 정몽준 전 회장이 되게 이뤄놓은 업적이 좀 많기도 네. 하고 돈을 많이 줬기 그리고 때문에. 정몽규 지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축구에 관심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물론 부산 하이파크 구단 주시기도 하고. 네, 구단주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네. 되게 축구에 관심이 많고 축구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확실히 아는 좀 열정은 있어요. 축구에 대한 네, 열정은 그런 것 있는데 같아요. 투자는 없어요. 부산 하이파크를 보면 알 정도. 근데 그분의 성향 자체가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부산 하이파크는 내부적으로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가 목표시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투자가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리고 사실 축구에 대한을 모른다고 해서 요즘에 CEO를 두는 게 그거잖아요. 그 분야를 몰라도 회사를 경영하는 데는 전문 경영인을 두는 이유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거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가랑은 갈라서야 돼요. 그것도 맞는 거. 그거는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축구가 사실 가장 많은 축구협회가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협회 중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하죠. 잠깐만요. 아데박 주세종님께서는 위에서 변화가 돼야 아래가 변한다. 이게 약간 낙수 효과를 노리시는 건가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였잖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가 바뀐다고 아래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다른 얘기니까 뭐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 월드컵 끝나면 다시 외국인 감독을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외국인 감독님으로 저는 이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여기는 필요하다. 한 템포 조금 더. 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 축구를 정말 잘 아는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을 들어요. 17기 감독 딱을 딱 느끼면서 보는 거는 진짜 우리랑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브라질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은 브라질인들은 브라질 선수들이 막 개인끼리 한 선수 제칠 때 환호하거든요. 네. 근데 이탈리아에서 축구 본 사람들은 세리에를 본 사람들은 막는데. 엄청난 수비수가 태클했을 때 환호하거나 물론 저의 뭐 가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엔 그 나라의 성향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릴 때부터 축구를 봤던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아는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한다면 정말 더 좋은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또 저희 수준으로는 저런 감독은 필요 없죠. 일단은 뭐 감독한테 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나라이긴 네. 하니까. 네. 정말 명장급 감독이 온다. 음. 라면 사실 뭐 막을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국내 감독을 좀 육성하고 키워야 될 또 시기이지 않나. 또 지금 사실 보면 할 만한 감독들이 꽤 많거든요. 많아요. 정말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간도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에 네. 국내 감독이 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세 명만 꼽죠. 세 명? 네, 세 명만 꼽아보고 마무리하죠. 각자. 저는 이제 월드컵 이후로 네, 올리겠습니다. 네. 월드컵 이후로. 월드컵 네. 이후 우리가 네. 뭐 탈락하든 네. 탈락하든 올라가든 네. 이후 저 일단 무조건 신태용 감독. 신태영 감독, 그리고 황선홍 감독. 황선홍 감독, 그 저는 마지막으로 홍명보 감독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네. 저는 황선홍 감독님하고 신태영 감독님은 똑같아요. 네. 근데 한 명이 윤정환 감독. 윤정환 네, 저는 윤정환 감독님 같은 스타일이 국대로 오면은 잘할 것 같긴 네, 해요. 되게 잘 만들어질 네. 것 같긴 해요. 네. 전 느낌이 약간 네. 그렇거든요. 네. 신태용 감독님은 노터치라는 게 뭔 소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신태용 감독님은 제가 항상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 둘이도 그때 한번 의견 충돌 한번 있었는데 네. 그 신태용 감독님이 연령별 팀을 맡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 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대표팀에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신태용 감독님이 와야 돼요. 네,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저희는 지금 말고 너무 이르다고요? 저는 지금 말고 월드컵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10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오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홍명보 감독님처럼 돼요. 네, 그거는 저도 불허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에 좀 더 네, 길게 월드컵 봐야 할 상황에서 신태용 네. 감독님이 오신다면은 좀 더 상황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홍명 감독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브라질 월드컵이 그를 망쳤죠. 네,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지금 우리 네. 레전드 한 명을 잃었어요. 네, 약간 정말 잘 키웠던 감독인데 저희가 그쵸. 또 정말 올림픽까지 가면서 봉준호, 황성, 박찬호 진짜 시나리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네. 쓰겠네요. 올라가는 떨어지는 시나리오 하나는 진짜 극적으로 쓰겠네요. 최용수, 서정환 저는 두 분 다 싫습니다. 저도 서정원 감독님은 별로고 최용수 감독님은 또 오시면 좀 약간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최용수 감독님은 진짜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감독입니다. 박경훈 감독님은 아,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클럽 팀을 만드는 게 제일 적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 기준은 뭐 다 다르니까. 네, 저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박경호 감독님을 기술위원장으로. 저도 약간 그런 네, 느낌. 오히려 그래도 괜찮아요. 굳이 한다면은 기술위원장 네, 쪽으로 네. 가서 이제 조금 약간 정말 한번 틀을 네, 네, 저분이면 만드는 데 하면은 있어서, 네. 뉴스부터 딱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네, 것 저도 약간 같아요.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호로건님 네. 또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감독님이신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말 감독님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네, 뭐 어떤 감독님이 오시더라도 월드컵만큼은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네, 월드컵은 가야 하지 않을까. 네. 미드스브로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기술위원장 외국인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축구를 좀 더 많이 아는 분이 네. 그래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위원장은 지금 좀 그렇지. 뭐 굳이 온다면 뭐 히딩크 감독님이 기술위원장을 오신다면 또 모르겠네요. 네,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네. 자, 오늘 뭐 저희 여기까지. 원래 되게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오버했네요. 맞습니다. 제가 나오면 항상 그래요. 또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네. 못다한 이야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 내키면 안 할 수 있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명찬 씨가 휴가를 가세요. 오! 그래서 아마 저희 팀장님이랑 저희 김태룡 해설님이랑 저희 뭐요? 다음 주에 팀에 계시나? 안 네? 다음 주 휴가 아니세요? 승리 아니라? 그렇다면 제가 또 나오겠죠. 네. 그렇다면 제가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네. 또 이제 벌써 여러분 6월이 다 돼갑니다. 아, 이제 7월에 자, 2017년에 이제 2016년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네 정말 끝나가고 있는데 네. 여러분 남은 하반기 네. 또 잘 보내시고요. 네. 또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네.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저희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명철 씨는 잘 다녀오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김명찬이었고요. 저는 김종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